자, 여러분 대중매체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자료 해석으로 문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2018학년도 6월 문제인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다음은 어떤 세대 매체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을 옳은 것을 골라라.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상당히 좀 어려운데 이런 자료 해석 문제를 볼 때 여러분 제가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상대수와 절대수를 구분하라입니다. 상대수와 절대수를 구분하라. 자, 이런 자료 해석 문제를 풀 때는 상대수와 절대수를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상대수는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퍼센트로 나타나는 거. 비율. 퍼센트로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 절대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절대수는 몇 원, 몇 명처럼 어떤 전체의 어떤 비율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그냥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수를 볼 때는 여러분 뭘 고려하셔야 돼요? 상대수를 볼 때는 모집단을 고려하셔야 돼요. 모집단을 고려. 그래서 이 퍼센트와 비율의 기준이 되는 모집단이 뭔지를 좀 고려를 하셔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절대수는 모집단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 중에 트와이스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트와이스라는 그룹이 있고 뭐 또 라이벌 그룹으로 블랙핑크라는 그룹이 있다고 해봅시다. 블랙핑크. 자, 이제 이 트와이스와 블랙핑크의 트와이스와 블랙핑크 멤버의 매출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럼 트와이스의 쯔위가 있다고 해봅시다. 쯔위가 있고 또 누가 있니? 트와이스의 모모가 있죠. 모모. 자, 트와이스에서 쯔위 그냥 이제 막 해볼게요. 트와이스에서 이제 쯔위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예를 들면 20%라고 해봅시다. 쯔위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20%다. 근데 모모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예를 들면 18%다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럼 블랙핑크에서는 제니가 있죠. 제니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뭐 예를 들면 35%다. 제니는 뭐 솔로 활동도 하고 뭐 이러니까 또 누구이니? 리사가 있죠. 블랙핑크의 리사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25%다. 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25%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퍼센트로 나왔으니까 이건 다 뭐예요? 상대수죠. 상대수. 여러분 상대수일 때는 뭘 고려해줘야 된다? 모집단을 고려해줘야 된다. 근데 봐봐요. 쯔위와 모모 같은 경우는 이 상대수의 기준인 트와이스의 전체 매출인데 둘은 모집단이 뭐하다? 얘네 둘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수만 가지고도 얘네들의 매출이 누가 더 큰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쯔위와 모모는 트와이스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 쯔위가 모모보다 매출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모집단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예를 들면 제니랑 쯔위를 과연 매출을 비교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제니가 쯔위보다 매출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없죠. 왜냐하면 이 쯔위의 20%는 트와이스의 20%고 제니의 35%는 뭐의 35%야? 블랙핑크의 35%죠.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이 비율의 기준이 되는 모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끼리는 이 20%와 35%를 가지고는 매출액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제니가 리사보다 매출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수가 나왔을 때 모집단을 고려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아예 비교를 할 수 없느냐? 그런 건 아니고 모집단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면 비교해줄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면 트와이스가 블랙핑크보다 매출이 뭐 2배 많다 이렇게 해봅시다. 멤버들 더 많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볼게요. 그럼 트와이스의 매출을 대충 200으로 잡고 블랙핑크의 매출을 어떻게 잡는다? 100으로 잡는다. 이렇게 하면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쯔위는 200 중에 20%고 제니는 얼마야? 100 중에 35%니까 비교해보면 누가 더 매출이 높다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쯔위가 더 매출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 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상대수와 절대수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뭘 해야 된다? 상대수와 같은 경우는 모집단을 고려해야 돼요. 모집단을 고려해줘야 되고 절대수 같은 경우는 모집단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모집단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수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A와 B는 전통적 영상 매체 같은 경우 뭐 TV가 있겠죠. 뉴미디어는 뭐 우리 아시다시피 SNS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보 생산자 소비자 간 경계의 명확성. 자, 이거 중요해요. 생산자와 소비자 간 경계의 명확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TV 같은 경우 만드는 사람들 뭐야?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요. 소비하는 사람들, 그냥 TV 보는 사람들이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가 TV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SNS는 아무나 다 하잖아요. 저도 뭐 맨날 해 맨날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올려요. 뭐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중간에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는 거 음식 사진 올리기도 하고 SNS는 아무나 올리고 아무나 정보를 만들고 그걸 역시 아무나 소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 같은 경우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가 되게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A가 SNS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수치는 전체 응답자 중에서 해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각 매체를 이용한 비율이며 무응답은 없다고 합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생활 정보 획득에서 일방향 매체. 자, 일방향 매체라는 것은 한쪽 방향이에요. 한쪽 방향. 일방향 매체. 일방향 매체는 TV겠어요? SNS겠어요? 여러분 TV 같은 경우는 일방향이죠. 우리가 그냥 TV를 볼 수밖에 없어요. SN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업로드도 하고 정보를 소비하기도 하고 같이 하는데 일방향 매체는 TV가 되겠죠. TV니까 그럼 뭡니까? B가 되겠죠. 자, B를 이용한 응답자보다 양방향 매체를 응답자. 양방향 매체는 뭐예요? SNS죠. A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생활정보에서 자 음식이라는 정보를 얻을 때 뭐를 더 많이 활용했습니까? 음식 먹을 때 A를 더 많이 활용했죠. 대중문화라는 생활정보를 얻을 때도 뭘 더 많이 활용했어요? A를 더 많이 활용했죠. 건강이라는 생활정보를 얻을 때도 뭘 더 많이 활용했어요? A를 더 많이 활용했죠. 여러분 보세요. 음식이라는 정보를 얻을 때도 그렇고 대중문화를 얻을 때도 그렇고 건강이라는 정보를 얻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율의 기준이 각각 다르기는 하는데 이 세 가지 다 모두에서 뭐가 더 높습니까? A가 더 높죠. 그럼 A 다시 이 음식을 이용할 때도 A가 더 많고 대중문화를 이용할 때도 A가 더 많고 건강을 이용할 때도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때도 A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생활 정보를 얻을 때는 당연히 뭘 더 많이 썼다는 거야. A를 더 많이 썼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라도 B가 더 높잖아요. 만약에 하나라도 더 B가 높으면은 만약에 요게 건강 같은 경우는 B가 더 높았다고 해봐요. 만약에 하나라도 더 B가 높았으면 A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음식과 대중문화를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은 적고 건강의 이 전체 집단이 굉장히 커버리면 이 하나만 B가 더 높다고 하더라도 다 합쳐보면 B가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셋 다 A가 높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셋 다 A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매체를 이용한 응답자가 더 많네요. 정답은 1번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 틀린 거 하나씩 살펴볼게요. 2번부터. 자, 전문 정보 획득에서 정보 재가공이 용이한 매체. 정보 재가공이 용이한 매체는 SNS죠. 여러분, 재가공이 용이하다. 여러분 제가 포스팅 같은 거 하면 뭐예요? 여러분 쉽게 공유할 수 있고 다운로드도 할 수 있고 재가공 용이하죠. 응답자보다 그렇지 않은 매체는 뭐예요? TV니까 B죠. 그래서 전문 정보 획득에서 재가공이 용이한 매체를 이용한 응답자보다 그렇지 않은 매체를 이용한 응답자가 적다 그러는데 전문 정보를 보면은 여러분 전문 정보를 보면 다 뭐가 높아요? 이렇게 셋 다 뭐가 높다? B가 더 높죠. 그래서 B가 더 적다가 아니라 B가 많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이건 틀렸다. 자, 다음 3번. A를 이용하여 생활 정보를 획득한 건수가 자, 근데 뭘 물어봤어? 건수니까 요거는 절대수예요. 절대수. 건수. 이게 비율을 물어본 게 아니죠. 건수. 건수가 전문 정보를 획득한 건수보다 많다. 그래서 절대수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절대수. 그런데 물론 여기서 보면은 이제 A가 비율이 높죠. 그런데 이 전체 생활 정보를 얻은 이 전체 모집단의 크기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집단의 크기를 몰라요. 전문 정보를 얻은 모집단의 크기 역시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집단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비율 가지고 건수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 수 없다. 그래서 3번은 나가리. 자, 4번. B를 이용해서 경제 정보를 획득한 사람은 B를 이용해서 경제 정보를 획득한 사람은 모두 국제 정세 정보를 획득했다 그러는데 이게 77% 같으니까 같지라고 물어본 건데 이거 여러분 이 경제 정보를 얻을 때 77%가 TV를 이용했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다 국제 정세 정보를 얻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그냥 별개로 모집단이 있는 거죠. 별개로 모집단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이것도 뭐 관련 없어. 알 수 없죠. 알 수 없다. 모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자, 5번. A의 이용 비율과 B의 이용 비율 간 차이는 생활 정보 획득에서보다 전문 정보 획득에서 더 크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봐볼까요? 지우개를 좀 지워보고 한번 보면 이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는 80하고 51이니까 여기는 29 차이 나죠. 여기는 얼마야? 90이라고 77이니까 14인가요? 여기는 74, 50이니까 20. 여기는 8. 여기는 얼마니? 여기는 13. 여기는 14. 여기는 가장 적게 차이 나봤자 14인데 여기는 가장 많이 차이 나야 14예요. 차이가 어디가 더 많아요? 생활정보 쪽이 더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더 작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작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 해석 문제는 역시 꼼꼼해야 잘 푸실 수 있어요. 자료 해석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볼 테니까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